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이 많다고 인생이 편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곁에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을 지치게 하고 삶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 곁에 있으면 이렇게 피곤할까?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문제인 건지.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 5가지. 끝까지 보시면 아마 오래된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임에 나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넓히는 것이 성공의 척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50이 넘고 60이 넘으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먼저 연락이 없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등을 돌렸던 사람, 그 사람이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였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하고 속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멀어짐이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정리였다는 것을요. 인간관계는 강처럼 흐릅니다. 계절마다 다른 물이 흐르고, 때로는 바닥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물줄기가 합류하기도 합니다.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가며 배우는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그 지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드리려 합니다. 우리 삶에서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 그 5가지 유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서로 따뜻하게 지내려면 가까이 모이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이 싫어서 가까이 다가가지만 어느 순간 상처를 받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아이러니입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거리란 무엇일까요? 서로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 만큼 가깝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 그 거리를 찾는 것이 우리 인생 후반전의 숙제입니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에서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그의 좋은 점만 보지 말고 힘들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아라.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프고 힘들고 아무것도 내어줄 것이 없을 때, 그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때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할 멀리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만날 때마다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씨도 마음에 안 들고, 나라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어디서든 부정적인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사람. 그 사람 곁에 1시간만 있어도 마음이 먹구름처럼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이것은 심리학에서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햇볕처럼 밝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따뜻해지고, 어둡고 차가운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서서히 그 색으로 물들어 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이해해줘야 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이해하는 것과
거리를 두는 것은 다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소진하기보다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관계에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이 유형의 사람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너무 친절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고 부탁이 끝나면 조용해지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하면 바쁘다며 사라지고 내가 잘 되었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 그런 관계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지쳐갑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 그렇게 많던 연락이 뚝 끊기더랍니다. 처음에는 섭섭해서 잠 못 이루셨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알게 되셨대요. 그 관계의 상당수가 자리와 능력에 붙어 있던 관계였다는 것을요. 이것은 그분의 탓이 아닙니다. 그분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란 존재가 본능적으로 이익을 향해 움직이기도 한다는 것,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내 편은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몇 명이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앞에서는 웃고 뒤돌아서면 험담하는 사람. 이 유형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말이 어떻게 전달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뒤에서 어떻게 야기할까? 그 생각의 무게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옛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험담이 얼마나 멀리, 얼마나 깊이 파고드는지 우리는 이미 삶에서 몇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앞에서 다른 사람 험담을 즐겨하는 사람은 다른 자리에서 나에 대한 험담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내 약점을, 내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표면적으로만 교류하면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이 유형은 때로는 가족이기도 하고 오래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상처가 깊습니다. 말을 함부로 자르거나 내 의견을 무시하거나 내 나이나 입장을 앞세워 무시하는 사람. 그 나이에 뭘 안다고, 당신이 뭘 알겠어,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사람. 처음에는 참습니다. 관계가 끊어질까봐, 상황이 나빠질까봐. 하지만 참고 또 참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사라집니다. 내 목소리가 사라지고, 내 의견이 사라지고, 내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래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그 삶의 무게 자체가 존중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 마음의 평온을 깨는 사람. 마지막은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은 딱 꼬집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잠이 안 오거나 자꾸 그 대화를 되새기거나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만나고 나서 며칠을 기분이 이상합니다. 이것도 신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언어로는 설명하지 못해도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 관계가 나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요. 불교에서는 평정심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
그 평정심을 지속적으로 깨뜨리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평화를 지키는 것이 인생 후반전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뜻으로 전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판단하거나 배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것입니다. 내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 내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 것인지를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 일본의 소설가 요시모토 바나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천천히 배워가는 과정이다. 젊을 때는 모든 관계에 같은 무게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든 관계가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고요한 저녁에 전화 한 통이 오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말이 없어도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인생은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관계의 수를 줄이는 것이 외로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가볍고 형식적인 관계 10개보다 진심이 담긴 관계 하나가 훨씬 더 마음을 채워준다는 것을요. 저는 이것을 관계의 정제라고 부릅니다. 금을 만들기 위해 불순물을 걷어내듯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관계를 정제하는 것.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우리는 더 잘 알게 됩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정작 우리를 가장 외롭게 만드는 것은 나쁜 관계라는 것을.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몇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부드럽게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시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당신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삶이지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